뭐야 이게? 물고기. 감성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나야 주제의식. 서점에는 셰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재료죠. 오늘의 독서 메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달 영상 업로드 쉬면서 여행도 다녀오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입부에 만든 영상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하실까봐 책 영상은 이렇게 편하게 기존 분위기대로 진행을 할까 해요. 제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월간 독서 정기 영상이 구독자님들도 많이 보시고 또 출판사 분들도 보시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광고를 좀 더 광고답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나름의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아놓은 일이 있어서 다음 달 영상은 약간의 과도기가 되겠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유익해서 광고여도 너무 좋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책도 좀 더 깐깐하게 골라보고 내용 구성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PPL 책도 굉장히 열심히 고른 책이고요. 또 이번 달에는 도서 증정 이벤트 있어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기간에 맞춰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모든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하리보 젤리 좋아하시나요? 그 젤리 보시면은 독일 회사라서 그런지 요 문구가 써있는 봉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리보 마흐트 킨더 프로. 하리보는 아이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문장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문장을 어디선가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일 노동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문구인데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건전해 보이거나 사회주의 이런 건가 싶겠지만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의 정문에 써있는 말입니다. 느낌이 확 달라지시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에서는 일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라고 볼 수 있죠.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를 구할 때 요 일을 쓰잖아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시기에는 사람들을 구속하게 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쉽게 정규직을 구할 수 없다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게 해주는 게 아르바이트라는 말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독일어에 대한 내용이라서 나는 독일어를 모르는데 읽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독일어를 전혀 모르셔도 될 만큼 굉장히 쉽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점이 좋았고요. 물론 저처럼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한 10배쯤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 중에서는 저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있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걸 한 2시간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파이어아벤트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어른이라는 동사가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렬하게 남은 독일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 반가우면서 저의 흑역사가 될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Das geht ab, wir feiern die ganze Nacht. 디간제나드는 노래인데 왜 부끄러운지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러면서 피식피식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저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단순한 재미라기보다는 언어라는 사물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가 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모든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다음 책은 현재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꽤나 높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빛이 이끄는 곳으로라는 소설인데요. 건축가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건축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10점 만점에 15점을 주고 싶고 소설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6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사람마다 갈릴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잘 쓰였는데요. 힐링 소설이니까 어느 정도
정도는 개연성이라던가 이런 문장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은 좀 내려놓고 보겠다 하면은 요 소설에서의 점수를 더 높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성이 있고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완성도를 원한다 하시면은 점수가 좀 낮아지게 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꽤 재미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프랑스에 사는 어느 건축가가 굉장히 멋있는 오래된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집을 소유한 주인을 만나기 위해 요양원을 가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비밀들을 찾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가 딱 초반에 공개가 되고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나중에는 좀 훈훈한 결말이 된다라는 힐링 소설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요 비밀이 풀린다는 요소에서 건축을 굉장히 잘 썼어요. 실제로 있는 집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건축이 있으면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듭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초반에 이런 설정과 인물이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느끼게 되고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싶긴 하지만 굳이 찾자면 아쉬운 점이었고, 중반 이후부터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이런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시작하는데, 이미 이 건축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것 때문에 이 소설을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중반 이후부터는 그래 뭐 힐링 소설이니까 일단 말이 돼야 돼,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돼 라고 그냥 수긍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나야 주제의식 그런 면에서 재미있고 매력을 찾았던 힐링 소설인데 꽤나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도서 증정 이벤트가 있는 책입니다. 마더 무덤에서 돌아온 여자라는 스릴러 소설입니다. 리얼라이즈라는 책이 재미있었다라는 추천하는 글들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저는 스릴러 소설을 구분을 할 때 결말이 매력적인 소설인가 혹은 과정이 매력적인 소설인가로 이렇게 나누는 편인데 이거는 과정이 더 매력적인 소설이었어요. 사실 스릴러는 이런 설정과 스토리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떤 스타일인가를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읽고 계시고 이게 재미있느냐 아니냐를 나누는 취향별로 설명하는 그런 게 더 여러분들께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설이 이렇게 점점 전개가 되면서 이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가능했나? 이렇게 의심의 씨앗이 되게 골고루 뿌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잠깐 내 생각에는, 내 추리에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네? 요 재미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결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나뉘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일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드릴 수는 없겠는데, 결말이 독자마다 좀 만족도가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소설 중간에 어떤 시점하고 매칭이 되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를 더 불러일으켜주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킬링력으로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스릴러 소설이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내에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따로 공지가 나가지 않고 제가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서 여러분께 말씀과 안내를 전할 테니까 댓글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크레마클럽으로 봤던 책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실종이라는 책이고 크레마클럽의 인기 순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유명한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본 책이었는데, 이 책은 스릴러라고 분류를 하면 저는 좀 끝부분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훈훈함도 있고 궁금증과 긴장감이 어쨌든 책을 좀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매력이 있는 아주 적당히 통속적이고 적당히 훈훈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은 대중소설이라고 하면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기대된다고 하고 샀고 읽은 옐로페이스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정말 미국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이유들이 있어요. 김영하 작가님하고 뉴스레터 롱블랙의 표절 이슈가 한창 있었었죠. 그 이후에 읽어서도 그랬었고, 최근 몇 년간 한국 소설가 중에서 어떤 분은 나의 개인적인 일화가 이 사람의 소설에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있는 것 때문에 사과를 하시고 몇몇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떠오르면서 문학 작품의 창작과 표절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돌아보게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 작가가 있고 주인공은 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가 있는데 둘이 뭐 지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작가가 약간 어이없게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현장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이 작가가 그 다음 작품으로 쓰고 있었던 글의 초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설정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주인공의 속마음은 살짝 답답하기도 해요. 소설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진짜 창작이냐 이런 점을 환기시키는 데에는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식 넷플릭스식 긴장감 있고 서사와 그런 것들이 난 좀 이제는 클리셰로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지실 만한 요소이고 나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으면 다 괜찮아 라고 하시면 나쁘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는 셰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재료죠. 그래서 저는 사람에 따라 조금 별점이 나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미국식으로 재미있게 잘 쓰였고 환기시키는 문제도 되게 적당했던 것 같다라고 평을 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살짝 뒷북이죠.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처음에 장유진 작가님 책 읽었을 때 느낌이 났어요. 왜 소설도 굉장히 다양한 소설이 있지만 어떤 소설은 소설다운 세계로 나를 끌어가줘서 좋은 게 있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공감해주고 내 얘기처럼 만들어줘서 좋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후자에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씩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나랑 좀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나랑 거리가 있어도 그거를 몰입하게 만드는 게 엄청난 소설가들이지만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테두리가 나와 다른 사람일 때는 조금 더 들여다보기 어려운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소설은 조금 더 일상이라는 것의 범위를 조금 더 대중과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넓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성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갈등으로 느껴지는 것들, 사회적인 문제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통렬하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라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재미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쓰였는데 저는 제가 덕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빠순이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덜 했지만 덕후의 마음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더 공감하면서 읽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고요. 사실 준비한 책 얘기는 여기로 끝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것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갖다 놓은 책이 있긴 있습니다. 여행 가서 이 책도 절반 정도 읽었어요. 대체로 행복한 이야기들이라는 인도네시아 출신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이게 단편집인데 만회까지는 아닌데 나랑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진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여기서 불러일으키는 정서 자체는 너무 잘 와닿는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감성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설명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소설이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성도 있었지만 어떤 이야기는 또 괜찮아서 그래서 쉽게 논할 수 없는 그런 책이었고 이 책도 저는 되게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여행 이동 시간 중에 읽어서 더 집중이 안 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이 잘 읽히게 썼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다양한 사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설명이 되고 그 사례와 함께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싶은 어떤 테마가 있다던가 주장이 있다던가 하는 식의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피곤하게 읽었는지 한번 영상 찍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겠네요. 근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아쉬운 얘기할 때 좀 망설여집니다. 이런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누가 열심히 쓴 책에 이렇게 너무 별로였다는 말을 쉽게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번 달 월간 독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정말로 어떤 일 때문에 읽은 책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책에 치여 살았다라고 이번 달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영상에서는 어떠한 책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까를 고민을 좀 더 해봤어요. 그 고민했던 바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올라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